특히 25년, 26년에 빅뱅 폭발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LG엔솔, 삼성, SK온이 떼돈을 벌어요. 중국 업체들이 경쟁 못할 수준으로 앞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걱정 안 해요. 혹시 그러면 중국의 2차전지 배터리 성장은 우리 한국은 좀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긴 한가요? 중국의 2차전지 배터리? 아니, 경계는 해야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어쨌거나 일본은 지금 이미 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잽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배터리가 왜 강한가 이걸 저희 뭐 자체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좀 길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한국 배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뛰어난 게 많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일본이 왜 한국을 못 따라잡았나? 왜 한국보다 뒤처져 있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재 중에 원래 일본이 되게 원래 원천 기술도 있고 잘하던 데였는데 왜 분리막이나 전액 일부 정도를 제외하고는 별로 못하고 있나? 양산 개발을 못해서 그래요. 일본의 배터리 업체 뭐 있죠? 파나소닉 있잖아요. 근데 파나소닉이 주로 생산 캐파 구축에서 들어간 거는 테슬라 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이 늦었기 때문에 일본 쪽의 배터리의 그 생산 캐파 구축 필요성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소재나 장비도 마찬가지인데 배터리 셀 업체 고객사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스펙들을 맞춰가면서 그 품질도 맞춰가고 그 한편으로는 장비 같은 경우는 고도화해가면서 공정 능력도 키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일본은 어느 기간인가 거의 사라져 버렸죠. 축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양극재 1, 2, 3등, 뭐 그다음에 전액 1, 2, 3등, 뭐 동박 1, 2, 3등, 알루미늄박 1, 2, 3등. 국내 1, 2, 3등이 다 세계 1, 2, 3등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그 정도의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미 이제 우리를 못 따라오는 단계에 들어갔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전기차 시장이 커졌고, 배터리 밸류 체인도 사실 우리보다 먼저 구축했죠. 특히 강물 쪽이 워낙 강하고. 근데 강물 쪽이 강하긴 한데, 기술력이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뛰어나냐?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CATL이 캐파 구축을 하거나 뭐 비아디가 캐파 구축을 한다 그러면 그 중국 업체들의 그 어떤 뭐 공정 장비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자동화의 수준도 상당히 떨어져서 그 자동화가 안 되는 부분을 다 인력으로 그냥 인해 전술로 막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생산 효율이나 수율 이런 거 따지면 되게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CATL이나 비아디 같은 정도 업체들은 그런 장비 업체들 가지고도 계속 이제 협업해가면서 웬만큼의 이제 그런 생산 캐파 수준을 끌어올려 오긴 했는데, 나머지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뭐 제대로 끌어올리지도 못했고요. 그 단적으로 그 장비 업체들하고 결국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유럽의 업체들이 그 중국 장비 업체들을 썼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몇 년 전까지 썼는데, 중국 장비 업체들을 몇 년 전에 쓰고 나서는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다 한국 장비 업체들 구매해요. 유럽 스타트업들이. 그 왜 그러냐 하면 중국 장비 업체들 써봤는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뭐 셋업 해갖고 돌리니까 생산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삐그덕, 저기서 삐그덕. 그래서 이걸 뭐 다 뜯어내서 새로 한국산 장비로 교체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또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한국 업체들 불러갖고 여기 좀 개선해서 조금 그래도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그런 수준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유럽의 배터리 업체들이 왜 한국의 장비들 튼키 발주를 하냐 하면, 이게 이제 그나마 중국 CATL 같은 데는 그 지네들 장비 업체들 데리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해보는데, 유럽 업체들은 그런 경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뭐 아예 한국 업체, 장비 업체한테 튼키로 그냥 조립 공정부터 뭐 활성화 공정까지 당신들이 다 그냥 셋업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거꾸로 보면 나중에 CATL이 유럽에 진출한다. 중국처럼 그렇게 인력들 막 편하게 중국 인력들 다 쓸 수도 없고, 그게 뭐 환경 노동 규제 다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생산 캐파를 구축해서 수율 끌어올리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한국 업체들은 이미 그 구간을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뭐 중국 업체들이 뭐 저런 거 별 차이 있겠어?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 태양광 산업 뭐 비슷한 꼴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웃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아니 태양광 산업이야 우리가 뭐 하는 게 전에
OCI라는 정도 업체 뭐 이런 정도였지 우리가 대규모 그룹들이 계열사들이 했나요? 그리고 한국에 본격적으로 산업으로 자리 잡기 전에 이미 중국이 이제 워낙 이제 뭐 덤핑을 해버리는 상태였고 네. 그러나 이게 저 태양광 산업하고는 다르게요. 그 2차 전지 산업은 한국에 지금 보세요. 4대 그룹 중에 3대 그룹이 해요. 예, 삼성, LG, SK온 4대 그룹 중에 3대 업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바보라서 해요. 그리고 수주잔고가 지금 1100조 원이 됐다고 하잖아요. 수주잔고 1100조 원 쌓아놓고 지금까지 저 사업을 해온 한국 산업이 어디 있어요? 반도체도 못 그랬는데요. 아니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향후에 소재와 장비가 같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되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의미가 뭐냐면 네. 양산 개발 능력에서 가면 갈수록 앞으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25년, 26년에 빅뱅 폭발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LG 엔솔, 삼성, SK온이 떼돈을 벌어요. 영업 흑자가 엄청 쌓이거든요. 몇 조 원씩 쌓여요, 그때부터. 그냥 몇 조 원이고 그게 막 언젠가 10조, 20조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다음부터 계속 공장 캐파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그때. 그럴 때부터 지금은 이제 뭐 북미 쪽 중심으로 해서 빨리 배터리 빨리 좀 공급해달라고 하니까 당장은 어떤 장비 고도화, 공정 고도화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일단은 막 빨리 구축을 하고 있는데 25년, 26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웬만큼 이제 일단 급한 불은 쉽게 말하면 끈 셈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 번 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정 고도화에 나서거든요. 그러면 못 따라옵니다, 중국 업체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리고 한번 보세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삼성은 삼성전자가 있죠. 그 다음에 SK는 SK 하이닉스가 있죠. 네. 이 그룹의 저 사령탑들이 바보가 아닌 한 배터리 산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거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면 LG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없지만 디스플레이가 아주 강하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2차 전지보다는 지금 제조 역량의 수준이 훨씬 높고 기술이 고도화되어 있는 산업들이란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축적이 되어 왔으니까 이 제조 역량을 지금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금씩 가고 있는데요. 2, 3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의 기술을 그 고도화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용해 갈 겁니다. 제가 이거 그냥 제 추측이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의 지금 기본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그다음부터는 중국 업체가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뭐 중국 업체가 아무리 반도체 뭐 개발한다고 그래도 못 따라오잖아요. 네. 이게 뭐 반도체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 공정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효율, 가동 과정에서의 어떤 효율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중국 업체들이 경쟁 못할 수준으로 앞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걱정 안 해요. 네. 지금도 LG 엔솔이 지금 중국 시장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100만 대, 유럽에서 100만 대 팔리는데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 600만 대 팔리는 국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계속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 시장이 이렇게 커져 있는 단계에서 자꾸 뭐 CATL하고 비아디 합쳐서 뭐 중국 배터리 판매량이 점유율이 높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 2035년 정도 가면 어떤 판도가 벌어지냐 하면요. 오히려 2030년, 35년 정도 가면, 뭐, 미국 전기차 시장이 1000만 대 이상, 2030년 정도 가면, 뭐, 1000만 대?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전기차 시장도 1000만 대. 근데 유럽 전기차 시장이 1500만 대, 1600만 대, 이런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배터리 탑재량으로 따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중국은 막 홍강미니 같이 이렇게 막 탑재 용량이 뭐 진짜 얼마 안 되는 그런 뭐 전기차부터 해서 탑재 용량이 평균적으로 되게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대수일 때 미국의 대당 전기차에 실리는 저 배터리 탑재 용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될 수 있어요. 유럽은 중국의 대당 배터리 탑재 용량이 최소 1.5배 가까이 되죠. 1.5배 넘겠죠. 그러면 그 시장에서 1등이 누구냐?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살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점유율뿐만 아니라 배터리, 결국은 시장 사이즈라고 할 때는 결국은 매출이잖아요. 네. 그럼 국내 배터리 3사의 매출 규모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2030년 넘어가면 그 한국 배터리가 최소 85% 넘어가요. 매출 기준으로. 유럽에서 한 60% 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데 인구가 워낙 급속하게 늘어나서 2030년대 이후에 EU, 미국, 중국에 이어서 4대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하고 단일 국가로 따지면 미중에 이어서 3대 시장으로 성장할 나라가 인도거든요.
인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반중 현중 정서가 아주 폭넓게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인도가 그 중국하고 이제 국경지대를 굉장히 넓게 맞대고 있으면서 인도하고 중국 간의 그 관계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도 모디 총리가 중국의 그 제조업은 절대 안 받아들일 거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 그 시장을 누가 먹겠어요? 그 인도 배터리 시장을? 한국 업체들이 예, 거의 대부분 저는 점령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한국 배터리가 적어도 매출 기준으로 그 중국까지 포함하더라도 전체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해요. 예. 아니, 그런 단계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그런 단계까지 가면은 국내 배터리 매출 규모가 2030년대 초반 정도만 가도 예, 합산 매출이 400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4416, 40% 차지하는 양점 160조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건 ESS나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나 뭐 또는 전기차, 전기 선박이나 뭐 전기 중장비, 농업용 뭐 장비 이런 것들 그런 거 전기화되는 건 다 제외하고 전기차만 따진 거예요. 네.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데요. 그 시장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력 발휘하는데요. 중국과의 상황은 좀 알겠고요. 미국으로 좀 넘어가서 바이든 정권이 이제 다음 재선에서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트럼프가 될 수 있다면서 그걸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뭐 IRA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IRA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결국 트럼프는 바이든과는 좀 반대되는 걸 펼칠 텐데 전기차 배터리에는 결국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는 아닌가요? 트럼프가 되면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시속 100km로 가던 걸 시속 한 뭐 80, 90km로 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도입니다, 그냥. 예. 아니, 100km로 가던 게 뭐 80, 90km로 간다고 해서 뭐 안 가는 건가요? 예, 가는데 트럼프가 집권 안 했을 경우에 비해서 조금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 예, 조금 늦어지는 거지 뭐 크게 늦어지는 게 그로 가는 아니죠. 단계를 막을 수는 없다. 그 한국 언론들이 자꾸 진짜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가짜 뉴스인데 트럼프는 IRA를 폐지하겠다고 뭐 정식으로 뭐 한 게 없거든요. 그 바보입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그냥 트럼프가 한 거는 저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파업할 때 그 전미 자동차 노조는 사실 바이든 표거든요. 근데 그 파업할 때 이제 자기가 좀 끼어들어서 조금이라도 표심 얻어볼까 싶어서 조 바이든의 이제 All Electric Cars 전면 전기차화 정책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 수혜는 이제 뭐 중국이 다 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중국 위협론을 이제 드러낸 건데 근데 그걸 맥락을 잘 뜯어보면 IRA 부분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떠나서 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적으로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고 레토릭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의도한 거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이게 이른바 전기차 쪽으로 빨리 전환하면 사실 이제 노동자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아무리 프로세스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일 뿐이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중국 때리기를 한 거잖아요. IRA 법안이 뭡니까?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 견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IRA를 없앤다고요? 바이든보다 반중 스탠스가 훨씬 강한 트럼프가?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누구는 트럼프 되면 파리 기후 협약 탈퇴했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냐.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는 국제 협정이어서 미국이 이제 자기네들 자국 우선주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냥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 구속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오바마 행정부 때 풍력, 태양광 발전에 관해서 굉장히 큰 세액공제 혜택을 줬거든요. 그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그 세액공제 혜택 연장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요. 왜 연장했겠냐고요, 그걸. 그 다음에 심지어 미국 의료보험 정책 중에 하나 이제 오바마 케어, 메디케어를 이제 오바마 때 개혁한 건데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그거 폐지한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때 상하원 다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에도 그거 폐지 안 했어요. 왜? 메디케어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거 설명드릴 필요 없이 안 그래도 그저껜가 그 관련한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브라이언 디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IRA 법안에 이제 어떤 그 기초를 만드는데도 이제 기여했던 분인데 이분 발언이 그래요. 미국의 정치 상황이 지금과 달라진다고 해도 즉 트럼프가 집권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달라진다고 해도 IRA 법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고요. 정치적 변화에 상관없이 IRA 법안이 유지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IRA 법안은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 부문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IRA 법안 통과된 다음에 공장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 주요 지역이 텍사스주, 켄터키, 테네시 이런 게 공화당 지지색이 되게 강한 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지역, 그 다음에 미시간주처럼 되게 경합 지역들, 이런 주. 이런 지역들이 뭐냐면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도 되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 지역들이 뭐냐면 지금 다 연방정부 보조금 더하기 주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지금 한국 배터리 공장들 다 유치했단 말이에요. 그거 유치하면 막 정치적으로 엄청 성과인 것처럼 막 주지사들이 막 자기네들 막 선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포기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진짜 선거에 지기로 작정했으면 몰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의 풍력 발전이 그 이전에 10년 전에 1% 발전 비중이 안 되다가 오바마 행정부 플러스 트럼프 행정부를 다 거친 지금까지 1%이던 게 10% 비중으로 늘어났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때도 풍력 발전 계속 했다니까요. 거기다가 테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초기에 이제 막 약진할 때 그때가 사실 트럼프 행정부 기간이었어요. 그때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 그러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확장을 못했냐? 확장 엄청 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사실 설득력이 별로 없는 이야기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 이게 한국 언론들이 하도 이상하게 과장 왜곡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휘둘리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된다 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기스가 날 수는 있으나 틀을 바꾸는 어떤 변화는 사실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